이 사연의 주인공인 남편이 있죠.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남편의 길을 팍팍 세워주기 위해서랍니다. 갑자기 직장 잃고 자존감은 땅까지 떨어진 제 남편에게 혼자가 아닌 가족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꼭 새겨주고 싶기도 하죠. 바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남편을 보면 참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어디 가서도 우리 남편만한 사람 없을 거라는 말을 입이 닳도록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제 한 몸 바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러운 가장이었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보다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주는 남편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 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사람은 궁지에 몰렸을 때 본성이 나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욱 사람의 본성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 본성은 숨기려 해도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저만 해도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와 다르게 주변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원래 연애와 결혼 후는 다르다고 하지만 제 남편은 그런 변화 말고도 개인적인 역경이 많았답니다. 지금 우리 세 식구 이렇게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던 것도 그런 역경 때문에 애틋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과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인생 풍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사하다 못해 유치하기까지 한 나이값 못하는 사랑과 손절한 사연도 한번 풀어볼게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남편은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대리였죠.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저는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재직 중인 남편이 멋있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에 익숙했던 저는 사기업에서 멋지게 자기 몫을 해내는 남편이 달라 보였어요. 원래 이성의 매력은 나와 다른 모습에 끌린다는 말처럼 저와 남편은 서로 다른 모습에 끌려 연애를 하다 제 나이 30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댁에는 시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부와 남편, 시동생까지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부 혼자 자식 둘을 건사하다 보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죠. 그래서 신혼집 구할 때도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형편이 그나마 넉넉했던 편이라 도와주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수도 전부 들어오고 나자 남편 친구들은 집들이 안 하냐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게 될 거면 날짜 잡고 빨리 해치우자고 했어요. 그 모임은 대학교 동창 모임이었는데 다들 근처에 살고 있어서 시간만 맞으면 자주 만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모임에도 물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대학교 동창 중에 가장 속이 베베 꼬인 인간이었어요. 말하면 할수록 제 남편한테 자격지심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다들 집들이 좀 하라고 난리를 치길래 남편과 같이 집들이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남편 친구들이 한 4명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미꾸라지 같은 남편 친구가 딱 껴있던 거죠. 오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집을 둘러보면서 감탄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야, 신혼집 그럴싸하네. 이 집이 그 장인어른이 돈 보태줘서 대출 없다는 그 집이야?
장가 잘 가서 처가덕 좀 보고 사네. 이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꼭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듣자마자 괜히 기분이 안 좋았죠. 주변에 있던 남편 친구들도 주책이라면서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 미꾸라지 같은 친구는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얼굴로 말했어요. 아, 초면에 죄송해요. 제가 처가덕 보고 사는 친구는 처음 봐서요. 저도 모르게 그만 입이 방정 맞았네요. 아, 네. 저도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막말하는 분은 처음 봐서 조금 당황했는데, 뭐 괜찮아요. 편히 앉아 계세요. 제 말에 남편 친구들은 대신 사과하면서 남편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예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제가 앞에 말했던 나이값 못하고 유치하고 치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랍니다. 이름은 이현수, 남편과는 같은 과 동기였죠. 남편 친구는 동기들 중에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몸소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결혼해서 아직 애만 없을 뿐 가정 꾸린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남편한테 날이 선 것 같았죠. 그날 다 같이 저녁을 먹다 술을 한 잔씩 하는데 벌써 취했는지 남편을 보면서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넌 어디서 이렇게 직업 좋고 집안까지 좋은 여자를 만난 거야? 어? 비결이 뭐야? 난 마누라가 회사도 간두고 집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 넌 무슨 복이냐? 우리 와이프 빠지는 거 없긴 하지. 야, 근데 현수야, 너 취했다. 그만 마셔. 누가 취해? 내가? 안 취했어. 정신 말짱해. 난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넌 차곡차곡 쌓이는 월급 보면서 행복하겠다? 야, 근데 너도 그럴 때가 아니야. 요즘은 말이야, 친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으로 애 키운다는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럴 때가 아니야. 너 홀아버지 모시고 힘들게 살았는데 네 자식도 그렇게 키울 거야? 남편 친구의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남편의 친구들은 현수 씨를 말렸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상했는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며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미 술에 취한 친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을 쏟아냈고 친구들한테 잡혀서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그 입이 쉬질 않고 말하는 겁니다. 야, 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사실이 그렇잖아. 나야 뭐 아파트 대출 만기라도 있지. 가난하게 살던 너희 집 뭐 바뀌는 거 있겠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임마. 처가댁 잘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때 현수 씨가 하는 말에 화가 난 남편은 생전 처음 보는 환한 얼굴을 하고 그 친구를 보며 소리쳤어요. 네가 지금 나한테 맞을 말이야. 그럼 지금 네가 하는 소리가 맞는 소리 같아? 무슨 내가 할아버지 재력으로 커? 너는 뭐 달라? 그래봐야 도찐 개찐이야. 나이 처먹고 부모한테 빌붙어서 애 키우고 싶냐? 그렇게 큰 애가 너한테 퍽이나 고마워하겠다. 너 다신 오지 마. 기분 좋게 시작한 집들이는 아수라장이 됐고 같이 온 친구들은 술에 취한 친구를 끌고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집안은 온통 엉망이었어요. 저는 화가 난 남편을 다독이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처음 올 때부터 이상하더니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집 살 때 우리 아빠가 도와줬다는 말을 왜 했어? 난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자식이 계속 캐묻잖아. 대출 어디 은행에 했냐? 이자는 얼마냐? 막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자기가 물어봐 놓고 왜 저래? 누가 떵떵거리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참나. 당신 앞으로 저 사람 있는 자리 가지 마.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그날 기분 좋게 집들이 하면서 남편 기 좀 살려주려고 준비했다가 똥 밟은 것처럼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현수 씨 있는 자리는 나가지 말라면서 화를 냈죠. 남의 집 집들이 와서 저게 할 소리입니까? 남편도 저럴 줄은 몰랐다면서 당황스럽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제 막 결혼해서 새 출발하는 친구한테 정신 차리라는 둥, 처가댁 잘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둥,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다음 날 술에 취해 막말하던 현수 씨가 찾아온 거 있죠? 잔뜩 미안한 얼굴을 하고 사과하러 왔다는데 저는 문만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왜 오셨는데요? 아직도 할 말이 더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젠 죄송해요. 그렇게 술 마셔놓고 기억은 나세요? 거실 한가운데서 뭐라고 소리치셨는지 다 기억나시냐고요? 제가 면목이 없어요. 죄송해요. 어제는 술 취해서 저도 모르게 이거 어제 집들이 선물로 샀던 건데 깜빡하고 가서 이렇게나마 드릴게요. 사과는 저 말고 제 남편한테 하셔야죠. 오늘 야근이라 늦는다고 하니까 남편이랑 푸세요. 그리고 선물도 남편이 받는다고 하면 받을게요. 저도 전데 남편이 더 속상했을 거예요. 제 말에 현수 씨는 정말 미안하다며 저한테 계속 사과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저한테 저렇게 사과하면 뭐합니까? 친구한테 막말 듣고 화난 상처받은 사람은 제 남편인데 제가 용서하고 말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남편 찾아가서 직접 풀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러 간 현수 씨는 둘이 회포를 풀고 왔는지 밤늦게 돌아온 남편이 저를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 현수 왔었다며?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더라. 이거 집들이 선물이었대. 이걸 왜 들고 왔어? 둘이 화해한 거야? 현수가 처가댁에서 무실당하나 봐. 대기업 사이라고 못마땅한 지 신혼집도 대출 껴서 샀다는 거야. 근데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퇴사하고 놀고 있으니까 혼자 좀 힘든가 보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왜 화풀이를 여기 와서 해? 완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대고 화풀이 하는 거지. 둘이 풀었다니까 아무 말 안 하겠지만 난 그 사람 진짜 별로야. 남편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뭐 둘이 풀었다는데 제가 다 큰 어른들 놀아라 마라 할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저런 말에 마음이 아팠던 건 누가 뭐라 해도 성품 좋은 아버님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도와주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만 보면 미안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공무원 월급 뻔하잖아요. 제가 남편에 비해서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친정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모은다고 모았는데 남편이 모아둔 돈에 비하면 세 발에 피었어요. 저도 막상 비교하고 나니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에서 못난 딸 시집 보내려고 도와준 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둘이 잘 살면 그만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고맙다면서 웃어 보이셨습니다. 결혼에 돈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돈만 보고 결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님과 남편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현수 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았었나 봐요. 그래도 저는 남편 하나 잘 골랐다는 자부심은 있었죠. 시간이 지나 임신했을 때도 남편은 입덧이 심한 저를 위해 집에 늘 과일을 준비해뒀어요. 임신했을 때 남편이 서운하게 하면 그 서러움 평생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임신 내내
남편이 너무 잘 챙겨줘서 편했던 기억밖에 없네요. 특히 출산하고 나서 육아로 정신없을 때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와서 바로 딸아이부터 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출산 후 유독 손목이 아파서 고생하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퇴근하고 오는데 길이 막혀서 조금 늦었어. 당신 얼른 가서 손 찜질 좀 하고 쉬고 있어. 내가 분유 먹이고 재우고 있을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본인도 피곤할 텐데 늘 제 걱정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애들 아빠가 자기 자식 보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이런 기본적인 육아 문제로 싸우고 사는 부부들이 한 트럭인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 후 아무런 불만도 없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집들이 때 대놓고 남편 무시하던 현수 씨가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면서 저희 딸과 동갑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별도 같아서 이것도 괜히 시비 붙으려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딱히 마주칠 일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거 일도 잊고 살 때쯤 남편한테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2살쯤 됐을 때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실직 위기였어요. 불안해하는 남편을 보며 괜찮을 거라고 걱정 말자고 했지만 결국 남편이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사가 거의 망하게 되면서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죠. 남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남편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네요. 회사에서 쫓겨난 그날 제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하며 한숨만 푸푸 쉬는 모습을요. 여보, 우리 쫄딱 망한 거 아니잖아. 나 아직 일하고 있고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아직 우리 젊어. 내가 가장인데 당신한테 집만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러지. 뭐 그런 걸 나눠. 살다 보면 일 좀 쉴 수도 있지. 마음 급하게 먹으면 될 일도 안 되니까 너무 걱정 마. 마음 편히 먹고 잘 알아봐. 근데 내가 나이도 있고 당장 일자리 구하긴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 택배 일을 좀 해볼까 하는데 어때? 갑자기 택배 일을 한다고? 당신 할 수 있겠어?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몸 쓰는 일 힘들 텐데. 나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벌려고 공사장에서 일도 해봤어. 걱정 마. 가만히 있으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남편은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다면서 택배 일을 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거였어요. 본인이 일하겠다는데 제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음 편한 대로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 택배 일을 시작한 남편은 몸은 힘든데 마음은 편하다면서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웃으면서 말하는데도 왜 그렇게 마음 한켠이 짠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이 잘 적응하는 것 같아 다행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택배 일을 하면서 우연히 현수 씨 아파트에 갔다가 딱 마주쳤다는 겁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딱 그 꼴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비아냥거렸는지 그날 저녁 풀이 죽은 채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따라 남편 표정이 안 좋길래 어디 다치기라도 했냐고 물었죠. 한참을 말을 안 하던 남편이 제게 한숨을 쉬며 털어놨어요. 오늘 우리 옆 동네 아파트 갔다가 현수 마주쳤어. 언제 거기로 이사 왔대? 하필 꼭 와도 우리 옆 동네로 이사를 오냐? 괜찮아. 당신 뭐 도둑질하다가 걸렸어?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건데 뭐. 현수가 딸이랑 있는데 우리 딸이랑 동갑이잖아. 우리 딸 더 크기 전에
내가 빨리 자리 잡아야 하는데 싶더라고. 당신, 또 현수. 아니, 그 원숭이처럼 못생긴 그 친구가 뭐라고 까불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사실이긴 하잖아. 내가 이 꼴로 딸 유치원에 데리러 갈 수도 없고. 웃기지 말라 그래. 나이 먹고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떠드는 주둥이 가벼운 아빠가 더 쪽팔린 거야. 당신 현수 씨 말에 휘둘리지 마. 이렇게 기죽어 있으면 인정하는 꼴이야. 제가 화를 내면서 말하자 남편은 알겠다면서 진정하라고 말리더군요. 근데 너무 얄밉고 약이 올라서 진짜 한번 눈에 띄기만 해봐라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친구끼리? 직장 잃고 힘들어하는 친구 위로는 못해줄 망정 무시하는 사람을 동창이라고 말하기도 우습네요. 그 후 남편이 택배 일을 시작하고 첫 월급을 타던 날 저희 세 식구는 외식하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소고기 먹으며 다 같이 기력 보충하자면서 신이 나서 갔죠. 그런데 거길 가보니 현수 씨 가족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을 본 현수 씨는 눈치도 없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는데 정말 반사적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보면서 불편하면 나갈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죄 지었냐고 그냥 먹고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라 하필 현수 씨네 가족이랑 옆 테이블에 앉게 된 거 있죠? 맛있는 저녁 먹으러 왔다가 다 체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신경 쓰지 말자 싶은데 현수 씨는 눈치도 없이 남편한테 말을 걸더군요. 새로 시작한 일이 힘들지? 그래, 그럴 때 기력 보충하는 거지. 여기 소고기가 아주 예술이야. 그래, 너도 많이 먹어라. 근데 여기 가격이 꽤 나갈 텐데 괜찮은 거냐? 내가 좀 보태줄까? 야, 이것도 못 사 먹겠냐? 신경 쓰지 말고 가족끼리 밥이나 먹어. 에이, 돈 없구나. 3인분만 먹고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1인분 더 사줘? 그때 옆에서 다 듣고 있던 저는 현수 씨 말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고기가 뭐라고 못 사 먹겠습니까? 저건 오지랖이 아니라 완전 사람을 깔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수 씨를 보면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현수 씨, 이 동네로 이사 왔다면서요? 아파트 대출은요? 어느 정도 꼈어요? 네? 아유, 요즘 집 사면서 대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적당히 있어요. 그러셨구나. 원금에 이자까지 갚으려면 허리 휘시겠어요. 소고기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그래봐야 월급 뻔한데 대출금 내다 보면 손에 쥐는 것도 얼마 없죠? 처가댁 좋아봐야 소용없다더니 여전하신가 봐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어머, 술 취해서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분명 아내분이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잠만 잔다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현수 씨는 크게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던 현수 씨 아내는 현수 씨를 쏘아보기 시작했죠. 저 꼴을 보니 현수 씨가 왜 처가에서 미운 털 박혔나 예상이 갔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처가 식구들 눈밖에 났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황한 얼굴을 한 현수 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대출금 내기도 빠듯할 텐데 제가 통 크게 3인분 정도는 대접할게요. 편히 더 먹고 가요. 저는 현수 씨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바로 소고기 가게 사장님을 부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여기 마블링 예쁜 꽃등심으로 5인분 주세요. 제가 주문을 하고 옆 테이블을 보자 현수 씨 아내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현수 씨도 먹던 걸 내려놓고는 저희랑 인사도 안 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확 쌍욕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 체면이 있으니 참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면서 못 말린다는 듯 웃었어요. 그날따라 소고기가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좁다 해도 이사 갈 곳이 그렇게 없는지 왜 하필 옆 동네로 온 걸까요? 제가 딸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현수 씨 와이프를 딱 마주친 겁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더니 차 키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식당에서 봤죠? 네, 이렇게 또 보네요. 우리 남편이 딸 하원시킬 때 타라고 차 뽑아줬거든요. 가는 길에 태워드릴까요? 우리 옆집이잖아요. 내가 괜찮다고 해도 꼭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나 뭐라나. 근데 남편이 차도 안 해줘요? 맨날 이렇게 애 데리고 걸어 다녀요?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는데 현수 씨 아내가 들고 있던 차키는 외제차였어요. 그러면서 차키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켰는데 차가 있는 곳을 보니 네이비색의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부창부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쩜 부부가 이렇게 똑같은지 이걸 두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나 봅니다. 저는 현수 씨 아내를 보며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저는 곧 남편이 데리러 올 거예요. 퇴근하고 피곤한데 괜히 운전하면 더 피곤하다고 굳이 온다네요. 현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차 뽑아주고 딸은 나 몰라라 하나 봐요. 아무리 바빠도 이만할 때도 다 아빠 정으로 크는 건데 그렇죠? 사사건건 왜 그래요? 사람이 말을 하면 왜 꼭 그렇게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감정 있어요? 현수 씨한테 물어보세요. 부부가 대화를 좀 하고 살아야죠. 저랑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가보세요. 전 남편 와서 이만 가볼게요. 길게 말하기도 싫어서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대체 왜 저렇게 부부가 저희 식구만 보면 뭔가 자랑을 하거나 흠집을 못 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와 현수 씨네 가족은 불편한 이웃으로 지냈죠. 서로 못 잡아 먹어 안달인 앙숙처럼 서로 아웅다웅 지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저 티격태격이었다면 시간이 흘러 딸들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남편은 택배 일이 적응됐는지 월급도 꽤 많아졌고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면서 오히려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적성에 맞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 맞는 자리 찾기가 어려웠는데 차라리 잘 됐다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유치원에서 재롱잔치가 있었는데 이런 날 학부모들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또 현수 씨 부부와 저희 부부 마주쳐야만 했네요. 정말 이 정도면 전생에 무슨 인연일까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은 딸 재롱잔치라 하루 휴가를 내고 저와 같이 유치원으로 갔었죠. 별일 없이 아이들 재롱잔치를 다 보고 집에 가려는데 주차장에서 현수 씨 부부와 딱 마주쳤어요. 대충 인사하고 가려는데 현수 씨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딸 유치원 온다고 멀끔하게 입었네. 처음 보는 사람은 택배기사인지 모르겠어? 대체 택배기사 같은 차림은 뭡니까? 어이없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하는데 현수 씨는 그때 현수 씨 아내가 끌던 네이비색 외제차를 자기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수 씨를 보며 말했죠. 그 차 현수 씨 차예요? 네? 제 명의로 제가 산 제 차인데 무슨 문제 있어요? 작년에는 아내분이 현수 씨가 차 뽑아줬다고 하던데 부부가 참 사이가 좋네요.
제 말에 현수 씨 아내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현수 씨 아내가 대뜸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그럼 그쪽 남편은 이런 차 뽑을 능력이나 있어요? 집에 외제차 한 대 있으면 된 거지. 뭘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해요? 아니, 말이 확 달라지니까 한 소리죠. 그리고 누가 뭘 했어요? 왜 화를 내요? 택배기사 남편 둔 주제에 뭐가 잘나서 지적질이야? 내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교해 볼까? 갑자기 혼자 발악하면서 화를 내는데 왜 저러나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주차장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현수 씨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들 다 들어요. 목소리 좀 낮춰요. 그런 말 듣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른이 그런 말을 내뱉으면 되겠냐고요. 주변을 보니 주차장에는 이미 다른 학부모들이 몇 있었고 결국 현수 씨 부부는 도망치듯 차에 타고 가야만 했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저런 부모들 때문에 요즘 애들 사이에서 부모가 무슨 차를 끄는지로 친구도 가려 사귀려고 하는 거라며 다들 질타했습니다. 세상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회사에서만 일해야만 일자리인가요? 그리고 좋은 차 탄다고 좋은 사람인 게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수 씨네랑 가까이 살면서 저렇게 화나는 일로 부딪히는 일도 많았지만 얼마나 간사하게 사는지 알게 되면서 한 방 제대로 먹일 기회가 온 겁니다. 그날 이후 제가 일하는 구청에서 생긴 일이었어요. 구청에서 일하다 보면 참 별 사람을 다 보는데 한 여자가 여권 재발급을 받겠다면서 찾아왔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하며 여권 재발급을 해주려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발급 받으면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주말 공휴일 빼고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급하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딱 맞을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다음 주에 필리핀 가자고 해서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못 만났거든요. 꼭 이렇게 말 많은 민원인이 있어서 그런 민원인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듣고 여권 재발급 신청까지 끝나고 갔는데 보니까 신분증을 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그 여자한테 신분증을 주려고 달려갔죠. 그런데 주차장으로 가는 그 여자를 부르려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가 조수석에 올라타는 차가 바로 현수 씨 차였던 거예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죠.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하는데 마침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그날 늦게 일어나 남편 차를 끌고 출근했다는 게 떠올랐고 보니까 제 차가 현수 씨 차를 마주보고 주차되어 있던 겁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환상의 타이밍이 또 있습니까? 제 차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어요. 현수 씨가 주차를 하자 조수석 문이 열리고 아까 여권 재발급을 받던 여자가 내렸어요. 그런데 뒤이어 운전석에서 현수 씨가 내리더니 뭘 두고 내렸는지 물건을 건네며 둘이 포옹하는 장면이 딱 찍혀 있었죠. 그래서 설마 필리핀 가자는 남자친구가 현수 씨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뒤로 호박씨 까는 사람이 그동안 청렴결백한 우리 남편을 무시했다니 기가 막혔죠. 저는 블랙박스에 찍혀있는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엿을 먹여야 할까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런 기회가 딱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주말에 대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제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부부 동반 괜찮아? 현수네 부부 보는 거 불편한 거 아니야? 내가 왜 불편해? 난 하나도 안 불편해. 우리도 가자. 저를 걱정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며 괜찮다고 말했죠. 사실 대단하게 엿먹여야겠다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뒤로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으스댈까 싶었죠. 그렇게 기다리던 부부 동반 모임 날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현수 씨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참 웃기지 않나요? 그날도 어김없이 현수 씨 부부는 참 말이 많았어요. 오랜만에 모여서 다 같이 안부 묻고 기분 좋게 인사하고 있었죠. 남편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현수 씨가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야, 너희들 소식 들었어? 얘가 요즘에 아주 발에 땀 나도록 살고 있잖아. 그러자 같이 있던 친구들은 의아해하며 현수 씨를 쳐다봤어요. 그때 저는 현수 씨를 보면서 어디까지 떠드나 보자 싶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현수 씨는 자기가 대단한 거라도 아는 것처럼 동창들 모아놓고 제 남편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얘 요즘 택배 일 해. 이거 완전 대학교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같은 학교 동문들은 못해도 대기업 다니면서 날아다니는데 얜 택배 배달하느라 아주 똥 빠지게 일한다니까. 학교 간판에 먹칠하는 거지 진짜. 와, 난 아무리 없어도 그런 일은 안 하겠다. 나 좀 봐. 나 다음 주에 필리핀으로 해외 출장도 가. 회사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주재원으로 간다고. 현수 씨는 남편이 학교 이름에 먹칠한다면서 쪽팔린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 현수 씨 말에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지금은 그 대학 명성에 못 미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다 저렇게 비웃고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봐야 다 같은 월급쟁이들 아닌가요? 그 순간 너무 열받아서 저는 현수 씨를 보며 소리쳤어요. 현수 씨는 그럼 대학교 명성에 걸맞게 살고 있어요? 그럼요. 저 이래봬도 대기업 다녀요. 아, 또 그 대출 얘기요? 그거 금방 갚아요. 대출 없는 사람 어딨다고. 진짜 유치하시다. 나 아직 유치한 거 시작도 안 했는데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네? 뭘요? 뭘 할 게 있다고 그렇게 비장한 얼굴로 그래요? 비장한 얼굴이요? 아니, 틀리셨어요. 조금 뒤에 아주 재밌는 거 하나 올라갈 거니까 우리 같이 웃자고요. 아마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는 거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문자로 영상을 보냈고 남편을 보며 말했죠. 여보, 그 영상 이 모임 다 모여있는 메신저방에 뿌려. 이걸? 진짜? 진짜 학교에 먹칠하고 다니는 게 누군지 제대로 보여줘야지. 안 그래? 당장 다 올려버려. 저는 정말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망신 한번 주고 저걸 눌러버려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남편이 그 영상을 올리자 그 자리에 있던 동창들 휴대폰 알람이 울렸고 모두 현수 씨 불륜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다들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보더니 현수 씨 아내를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영상의 주인공 현수 씨도 핸드폰을 보더니 영상을 확인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현수 씨를 보며 말했어요. 진짜로 학교 명성에 먹칠하는 게 누군데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감히 불륜남이 멀쩡한 사람을 무시하냔 말이야. 입이 있으면 그 조잘거린 입으로 말 좀 해봐요. 네? 영상 주인공 현수 씨. 아까는 잘만 떠들더니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야? 잘 나가는 회사 다니니까
여자들이 막 붙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현수 씨 아내는 놀란 얼굴을 하고 옆에 있던 사람 휴대폰을 뺏어들더니 영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꿈에도 몰랐다는 표정을 하고는 현수 씨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현수 씨한테 달려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어요. 너 이 새끼, 신혼 초에도 바람피다 우리 아빠한테 걸려서 이혼당할 뻔해놓고 또 바람을 펴? 야, 다시는 안 그런다면서. 내가 널 믿은 게 바보지. 너 당장 다음 주에 간다는 그 출장, 그것도 전현이야? 회사에서 가는 거 아니지? 너 진짜 오늘 같이 죽자 그냥.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아빠가 오죽하면 너 때문에 이런 한 푼도 못 도와준다는 소리를 하겠어. 그러면서 처가는 병풍이니 어쨌니? 너 우리 집 욕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알고 보니까 현수 씨는 신혼 초에도 바람 폈다가 걸려서 처가에서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던 겁니다. 현수 씨 아내는 벌써 결혼식도 올렸는데 어떻게 벌써 이혼하냐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니까 믿어보자고 했던 거예요. 애초에 주변은 무서워서 이혼도 못하고 흠 있는 남편 끌어안고 사니까 잘 사는 척이라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 주변 사람 깔아뭉개면서라도 자기 가정을 지키고 싶던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현수 씨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전부 그 영상을 보면서 수근거리는 거 있죠. 저는 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움켜쥐며 주저앉은 현수 씨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뒤 구린 주제에 감히 내 남편을 무시해? 난 더럽게 살면서 고고한 척하는 너보다 내 남편이 100배는 더 낫다. 아주 사고치는 스케일이 대기업답네. 그러니까 사람이 돼. 그리고 네가 내 남편보다 키가 크냐? 얼굴이 잘생겼냐? 누가 봐도 내 남편이 너보다 훨씬 낫거든? 한 번만 더 내 남편 무시하면 다리 몽댕이 부숴버릴 줄 알아. 알았어? 현수 씨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빌기 시작했죠. 진짜 개판 5분 전인데 거기 있는 동창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남편을 한심하게 보다가 지금은 현수 씨를 손가락질하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참 사람들 간사하네. 어쩜 배웠단 인간들이 하나같이 직업 귀천 따지다가 이제 못났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네. 누가 보면 범칙금 한번 낸 적 없는 아주 무고한 사람들인 줄 알겠네. 여보, 이런 데서 기죽지 말고 얼른 가자. 저는 남편을 데리고 거길 빠져나왔고 현수 씨는 그때도 머리채를 잡혔는지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짜 동창이라는 것들 다 한통속이라는 말밖에 안 나왔죠.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택배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니야. 대학 나왔으면 다 사무실에서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런 법은 누가 정했는데? 그냥 각자 상황에 따라 사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 당신이 거기서 기죽은 채 있으면 정말 무슨 잘못된 일처럼 보여지는 거라고. 미안해. 평소엔 괜찮았는데 동창들 모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안 나왔어. 앞으로 그 모임도 나가지 마. 정상적인 인간이 한 명도 없어.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웃어 보였어요. 정말 잘 살면 되는 거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현수 씨 부부는 동네를 이사가 버리더군요. 아마 내가 가까이서 살면 언제 해코지 할 줄 모르니까 쥐새끼처럼 도망간 것일 수도 있겠고 혹시나 본인 딸에게도 이런 소식이 들릴까 봐 또 쥐새끼처럼 야반도주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현수 씨는 결국 이혼을 당했고 거액의 위자료뿐만 아니라 양육권도 뺏기고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유책 배우자인데 재산 분할이라고 쉬웠겠어요? 결국 본인 이미지는 다 망가지고 가정도 잃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인 겁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건 현수 씨 그놈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아니, 잘린 거일 수도 있겠네요. 현수 전 부인이 사람과 돈을 써서 회사도 못 다니게 회사 인사처에 민원 걸고 인터넷에 올려버리고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고 해요. 아주 처참히 말이죠. 결국 현수 그 친구는 스스로 백기를 들었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회사를 그만두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여자 좋아하더니 지 마누라를 배신한 대가는 혹독하더군요. 그러다 몇 달 전 현수 씨가 제 남편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 의심 없이 받았고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저도 들어보라며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그런데 현수 씨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나 요즘 너무 힘든데 일자리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 너 지금 하는 택배 일 열심히 하면 400도 벌 수 있다며 나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력서 내도 받아주는 것도 없고 당장 생활은 해야 하는데 손가락 빨개 생겼어. 내가 너무 염치 없지만 부탁 좀 할게. 와, 구걸하다시피 한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통쾌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현수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야, 넌 도움 요청할 때만 친구냐? 그러게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하지 그랬어. 너 대기업 쫓겨나고 이혼당하니까 친구들도 너 다들 손절한 거 알지? 한심하다 한심해. 그리고 너 같으면 불륜남이 배달하는 택배 받고 싶겠냐? 야,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놈 소개시켜줬다가 개욕 먹을 거 뻔한데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든 구두를 닦든 네가 알아서 하고 나도 너 손절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라. 이 한심한 자식아. 정말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보고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저랑 남편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큰 소리로 웃자 딸이 오더니 왜 웃냐면서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저희 세 식구 그날 정말 배꼽 빠져라 웃었답니다. 그리고 딸이 지 아빠를 안아주며 말하더군요. 아빠는 산타 할아버지 같아요. 사람들 필요한 물건들 하나씩 선물을 주는 사람이니까 전 아빠 딸이라서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역시 아이들의 생각은 참 순수한 것 같아요. 제 딸은 유치원에서 아빠 그리기를 할 때도 남편을 꼭 산타로 그려옵니다. 그 그림을 보고 남편이 눈물을 글썽거렸죠. 이 정도면 저희 세 식구 잘 살고 있다고 해도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우리 가정에도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해야 되겠죠? 꼭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날 이후 현수 씨 소식은 들리지도 않고 어디서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비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옆 사람 무시하면서 혼자 잘난 척하면 되겠습니까? 항상 인생은 스스로한테 집중할 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들 각자의 행복에 집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